자, 교재 325페이지입니다. 교재 3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 이후에 펌프의 양정이라는 거 할 차례입니다. 펌프의 양정.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얘기하기를 펌프라는 건 유체를 이동하거나, 예를 들어 저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유체를 이동한다 그러죠. 또는 1층에 있는 물을, 여기 지금 9층입니다. 9층으로 물을 끌어올렸다, 이런 걸 중력을 이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체라는 건 흐를 유자다. 물이 됐던 공기가 됐던 기름이 됐던 유체를 이동시키거나 중력을 이기는 데 쓰는 게 펌프다, 이런 얘기를 먼저 시간에 했었고, 지금 오늘에 할 거는 펌프의 양정인데, 이 양정이라는 건 우리가 높이, 길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이동시키는데 몇 메다 이동시킬 거냐, 또 높이는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 이런 뜻입니다. 펌프의 양정이 이건데, 이 펌프의 양정은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 고가 탱크 방식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기다 그림을 넣어서 고가 탱크 방식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땅 속에 수도 본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상수도물 마시면, 요즘 정수기 많이 마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걸 최소화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물 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짧게 얘기하면 정수, 채수 다음에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라는 거 했어요. 먼저 시간에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걸러내야죠. 여과해야죠. 우리 사람이 마셔야 되니까 살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각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보내주는데 보따리 싸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상수물을 보내준다. 그게 바로 수도본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하실에 보면 저수 탱크라는 물 탱크가 있다. 이게 저수 탱크다. 우리가 높낮이 할 때 고저 그러죠. 저는 낮다는 거죠. 이게 물수자니까 낮은 곳에 있는 물탱크 이런 거다. 그럼 수도 본관에 구멍을 뚫어서 저수 탱크에 물을 채운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양수 펌프라는 게 있다. 이게 양수 펌프다. 이 양자가 들어올릴 양, 끌어올릴 양자다. 그러면 저수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갖고 이 양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옥상에 보면 물 탱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양수 펌프에서 양수관이라는 걸 설치해요. 이게 양수 펌프니까 이건 양수관이다 이거지. 그래서 옥상에 물 탱크가 있다 해서 옥상 탱크 방식이라고도 하고, 높은 곳에 물 탱크가 있다 해서 고가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고가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배관을 설치하고 수도꼭지를 설치합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중력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게 고가 탱크 방식 또는 옥상에 따라서 옥상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금 펌프의 양정에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 저수 탱크에서부터 요 양수 펌프까지,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흡입, 양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흡입, 빨아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 양수 펌프에서 요 고가 탱크 있는 곳까지, 내가 옛날에는 고등학생들도 가르쳐봤어요. 딴짓만 안 하면 다 이해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설명해줘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이제 내가 은연중에 자꾸 반복시켜주기도 하고, 일단 설명 듣는 게 중요하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쓰는데 충성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다. 쓰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잘 봐라. 재미없는 영화지만 내가 한 편 본다는 마음으로 쫙 보다 보면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물론 10개 설명하면 10개 다 이해하면 바로 합격되겠죠. 근데 한 5개 정도 이해한다는 내가 합격시켜줄 수 있다 그랬어. 시험 때까지. 그러면 요 양수 펌프에서 요 고가 탱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토출 양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흡입 양정하고 토출 양 요 합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합친 걸 갖다 우리가 실양정 이렇게 불러요. 실양정. 그러면 조금 전에 표현하기를 내가 양정이라는 게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실양정 그러면 실제 높이 실제 길이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마찰 손실 수두라는 걸 배웠었어요. 좀 이따 써서 하겠지만 미리 보면 내가 어떻게 앞에서 설명했냐면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이론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까지 안 가더라. 한 이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에너지 손실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손가락을 대고 밀면 잘 밀리는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찰력 때문에 그렇다.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한다.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서 안 밀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관 표면적에서 여기서 마찰력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찰력이요. 그 다음에 또 점성 먼저 얘기합시다. 점성이라는 것도 있다. 점성. 점성은 달라붙는 성질이다. 내가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수압과 수두라는 거에서 앞에서 할 때 이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담겨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물끝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달라붙는 성질, 점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는 중력이요. 예를 들어 수직으로 된 관에 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 물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하죠. 올라가고자 하는 힘의 반대적인 힘이다 이거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이게 관내 마찰 손실 수두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펌프의 양정을 하면서 이게 다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펌프의 양정을 계산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가 탱크식 펌프의 전양정을 구하는 식이 있고 압력 탱크식 펌프의 전양정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건축기사에는 둘 다 시험에 나왔다.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등장을 했다. 똑같이. 일단 식을 써놓고 해결을 해보자고요. 일단 고가 탱크식, 이게 고가 탱크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고가 탱크 방식은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플러스 관내 마찰, 손실,
수두.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비는 계산식이 다 더해주면 야 90에서 95% 답이 된다. 다만 환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미리 써놓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압력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은 전체 높이는 전체 길이는 이런 얘기인 거죠. 가로 열고 최고 압력 플러스 흡입 양정 가로 닫고 곱하기 1.2 이게 식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부터 계산해 보자고요. 고가 탱크식 펌프의 전향기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맞아요? 아까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 뭐 때문에? 관내 마찰 손실 수도 때문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숫자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숫자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흡입양정이 3m이고 토출 양정이 45m인 터빈 펌프의 전향정은 얼마냐? 단 관내 마찰 손실은 0.02 메가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계산식이 보통 우리 구조 20문제, 설비 20문제에서 40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계산식이 보통 2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계산식을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으면 못 푼다. 이런 얘기도 했어.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단위,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뭐 몇 킬로미터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 난 모른다는 거야. 평생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모르더라도 잘 보면 지금 100% 잘한 뜻이 아니야. 이걸 몇 번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돼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 보자고요. 요거 메타는 길이의 단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메가파스칼, 이건 압력의 단위잖아요. 우리 먼저 시간에 압력을 길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100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소수점이 2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길이로 바꾸면 2m가 되는 거죠. 이미 다 배웠던 거야. 내가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50m가 나오겠네요. 그죠? 맞나요? 전향정을 물어보면.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 시험 문제에 펌프의 전향정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요거 흡입양정하고 토출양정 요 2개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흡입양정하고 토출양정 더한 걸 실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양정이 얼마, 이게 실양정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 높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실양정. 그죠? 실양정 그러면 48m가 답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미리 결론 내릴 겁니다.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압력 탱크식 방식에서는 이게 실양정이야. 실양정. 그러면 이건 뭐냐? 1.1이라는 게 곧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 1.2라는 게 곧 마찰 손실 수두라는 거야. 의미가 그만 좀 적어. 날 믿어봐 좀. 어디 안 가 이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자식 낳고 키워봐. 부모 마음 알 거야. 내가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하는데 낙사하고 있으면 이해 못할까 봐 설명이 안 돼 도대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일 못하는 사람을 기준해서 나는 강의를 한다라고 했어. 학교까지. 이건 마찰 손실 수두가 자꾸 변합니다. 왜?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마찰 손실이. 근데 이거는 압력 탱크식은 모타를 쓰는 거예요. 모타가 곧 전동기예요. 그러면 전동기가 예를 들어 능력이 10마력짜리, 뭐 1마력짜리 똑같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이건 모터를 쓰기 때문에 항상 마차 손실이 일정하다 이거지. 1.2라는 뜻은 요 실향정 값의 20%다 이런 뜻이야. 1.2니까. 요거의 20%를 더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몰라도 좋아. 어쨌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최고 압력이 3.5 메가파스칼이고 흡입양정이 5m인 압력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내가 기초부터 실제 시험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전향정이니까 높이, 길이 이런 뜻이잖아요. 메가파스칼은 압력이 단위잖아요. 길이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압력을 길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한다는 얘기는 요 소수점을 2개 이동시키면 되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2개 이동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뒤로, 이거 지금 봐봐. 지금 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가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온 건 3.5가 아니라 0.35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럼 소수점 2개 이동시키면 여기로 가니까 여기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5m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 35m라는 거죠. 요거 더하니까, 요거 더하니까 얼마예요? 40m죠. 만약에 압력 탱크 펌프의 실향정을 구해라. 그럼 답이 얼마예요? 40m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전향정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1.2다 이거지. 여기 곱하기 1.2면 40 곱하기 1.5면 414, 428 해서 이게 48m가 전향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면 재밌어.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지만 알려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아, 이런 게 펌프의 전향정이다. 그럼 이런 걸 왜 합니까? 피곤하게. 예를 들어 건물 세워갖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 여기 이 건물 10층 건물인가요? 맞아요? 그럼 10층까지 물을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세면을 하든지 이를 닦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이걸 구해야만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사연이 있다. 뭔 소리인지 알죠? 내가 이런 얘기해. 구조는 처음에 배울 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에 가보면 더 쉽다. 설비보다 더 어렵다. 왜? 설비는 명확하거든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기면 숫자 두들기면 누구나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에 처음은 좀 설비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시험장 가면 설비가 더 쉽게. 아예 모르는 건 아예 모르고 아는 것들은 쉽게 나온다. 쉽게 답이 풀린다. 자, 이제 펌프의 전향정에 관한 얘기는 끝냈어요.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 중간에 가로 2번에 펌프의 양정이라는 거 거기 보면 동그라미 넣으면 펌프의 실향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다. 이번에 펌프의 전향정은 실향정에다가 마차 손실수들을 더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신 거고요. 그죠? 그 아래 이제 그림 있고 그 아래 펌프의 흡입양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펌프의 흡입양정. 자, 흡입이라는 건 조금 전에 흡입양정 보험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물을 끌어올리는 거.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물을 끌어올리는데 물의 온도가 0도씨일 때 이론적 높이, 실제 높이가 달라요. 여기다 써보면 0도씨
일기압이라고 그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대기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 주변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층권 뭐 이런 거 들어봐서 한 번쯤 몰라도 좋아. 어쨌든 이 공기가 있는 층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 대기권의 0도실 때 높이는 10.33m만큼, 단위는 메타입니다. 단위가 메타다. 0도씨 일기압일 때 이론적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10.33m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6에서 7m, 6에서 한 7m까지밖에 물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결론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100도씨가 되면 둘 다 0m야. 둘 다 0m. 이론적인 높이나 실제 높이나.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요거 0도씨일 때 이론적 높이하고 실제 높이, 100도씨일 때 이론적 높이, 실제 높이,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여태까지 모든 시험 다 뒤져봐도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왔다. 다른 건 낼 수가 없어. 도표로 지워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하자 이거야. 자, 이론적으로는 10.33m인데 실제 높이는 7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오차가 얼마만큼 나는 거예요? 3.33m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생긴 걸까요? 왜 이런 오차가 생길까? 그렇죠. 마찰 손실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마찰 손실이. 내가 안 가르쳐준 건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시험에도 절대 안 난다고 보면 돼, 내가 안 가르쳐준 건. 내가 30년 강의했다고 그랬었죠. 이것만 주택관리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 건축기사, 에너지평가사, 공무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할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기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빠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뭔 소리인지 알 거야.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체크할 겁니다. 그 책에다가 0도씨 할 때고 100도씨 요 두 가지만 기억할 거다.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지문이 325페이지 맨 아래 펌프의 흡입 양정이라는 거 지문, 도표 위에 지문을 볼 거예요. 펌프의 이론상 흡입 양정은 대기압에 상당한 수두로서 10.33m이나 실제 흡입 양정 6에서 7m 정도이며 해발이나 수온에 따라 다르다. 수온이 물의 온도잖아요. 그죠? 그럼 해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인문방 기초과정이니까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려고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야. 뒷동산도 있고, 옹평이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겠죠. 에베레스트 산은 더 높겠죠. 그죠? 그러면, 동그랗지만 우리가 면적이 크니까 선으로 보죠. 우리 바닷가 보면 수평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평선. 물하고 하늘하고 닿는 선, 수평선. 영어로는 호리젠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공기가 있는 층이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렇다면 요 뒷동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기가 있는 압력이 있을 거고, 골짜기의 압력도 있을 거고, 평지의 압력도 있을 거고, 요 에베레스트 산의 압력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공기 압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대기압.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표준 대기압은 요거, 요 선을 갖다가 해수면이라 그래요. 바다 해자, 물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다가 있는 선,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압력이 다른데, 이거 다른데 이런 거 뭐라고 하냐?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국소 또는 국지, 어느 한 부분 이런 국지 대기압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표준 대기압이 바로 1기압을 얘기한다 이거지. 1기압. 우리가 생활하는 공기가 있는 압력. 요 정도까지만. 더 하면 또 어지러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할 게는 있겠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된다. 어쨌든 그 지문에 해발이나, 해발이라는 게 이거잖아.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얼마는 몇 메다, 여기서부터 몇 메다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해발이나 수온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흡입 양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나오는 거겠네요.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고요. 3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위에 펌프 장치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 간단하게 쓰려고 합니다. 펌프 설치 시 주의사항 또는 고려사항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타이틀만 쓰는 겁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건데 동그라미 1번에 흡입구는 수면 위에서 광경의 2배 이상 물속에 잠기게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우리 아까 지하층에 저수 탱크라는 거 있었죠?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만큼 담겨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저수 탱크에 있는 물, 옥상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끌어올리는데 여기다가 그냥 관을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요 관에 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의 지름에, 여기서 요 지름의 1배, 2배 정도는 잠겨 있어야 물을 잘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해도 돼. 빨대 있죠. 영어 스트로크라 그러잖아. 커피도 그렇고 주스도 마실 때 뭐 빨대 여기다 이거 빨아봐 잘 안 올라올 거 아니야. 최소한 이 빨대 몇 배? 2배 정도는 잠겨야 잘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소리를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야. 흡입구는 수면 위에서, 여기가 수면 위가 되는 거지. 여기가 수면 위잖아요. 그죠? 맞아요? 수면 위에서 관경, 요 관의 지름에 몇 배? 2배 정도 잠겨야 잘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뭘 랩하고 있냐? 여기 속에 있는 의도하는 게 뭐냐?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갖다 끌어올릴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도 없고 돌려봐야 꽝이죠. 힘만 쓰고 효과는 없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 정도? 2배 정도 잠겨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이요. 펌프는 되도록 흡입 양정을 낮추어 설치한다. 아까 우리 고가 탱크 할 때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했잖아요. 그죠? 요 흡입 양정이 높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펌프 효율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는 거야. 이 문장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문장이야. 2번 지문이. 그래서 가로 지문도 보면 설치 위치를 낮추어 흡입량을 작게 하면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흡입양정을 낮출수록 좋은 거다. 짧게 할수록 좋은 거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펌프와 전동기축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면 동력 전달의 효율이 증대된다. 여기 좀 볼래요? 바퀴를 굴리는데 예를 들어서 축선이 일자로 돼서 돌려야 힘을 제대로 받지.
이렇게 직가로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 일직선으로 연결하라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4, 5, 6번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한번 보기만 할 거다 이거지. 흡입관, 토출관의 중량이 직접 펌프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펌프의 회전 방향은 원동기 쪽에서 보아 우회전하도록 하고 양정이 높을 때는 펌프 토출구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 중에 1, 2, 3번 지문을 잘 봐둬라. 만약에 답이 된다면 요 1, 2, 3번 중에 하나를 바꿔서 답이 되더라. 교수님이 어떻게 알아야? 모든 문제 분석해보면 나온 게 뻔하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펌프의 공동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현상. 이 펌프의 공동현상을 영어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캐비테이션 현상. 이게 먼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요. 안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잖아요. 소화시키다 보면 가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방기 얘기하려고 그래. 방기 얘기야. 가스가 만들어지면 가스가 이 몸에서 감당 못하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게 방기잖아요. 근데 혹시 물속에서 방기를 껴보면 알아요. 이거를. 물속에서 방기를 끼면요. 물이 이제 목욕탕에서 물이 있을 때 압력이 제일 작은 곳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압력은 우리 먼저 시간에 수압과 수도라는 거 얘기했죠. 물의 높이가 1m일 때 항상 물은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1m일 때 0.0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 했었고. 그래서 이 목욕탕에서 방귀 뀌려면 압력이 제일 작은 쪽으로 가스가 기체잖아요. 그죠? 올라온다. 뽀글뽀글 올라와서 표면에 닿으면 물속에서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그냥 공기방울 돼서 나오는데 표면에 오면 대기압하고 압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서 뽕 하고 소리가 난다 이거죠. 이게 방귀랑 똑같은 거야. 그럼 공동현상이 이거랑 똑같다 이거야. 한번 지문을 보자고. 정의를 볼 겁니다. 1번에. 유체가 밸브를 통과할 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포가 발생하고, 기포가 공기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발생된 기포는 압력이 회복되는 부분까지 이동하여 터지게 된다. 이때 기체의 폭발로 압력이 상승하여 소음이 발생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공동현상,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 하며 배관의 진동과 배관 내부의 침식, 썩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부식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 좀 볼래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가 별로 크지도 않고 진동도 별로 없는데 펌프 같은 거 대용량의 물을 이동시키려면 엄청난 용량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공동현상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소음도 커지고 진동도 커지고 이 펌프의 날개, 안내깃, 날개를 갖다 임펠러라고 영어로 하는데 어쨌든 이 날개관들이 어떻게 부식되고 침식되고 그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동현상이 생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정의는 받고 이제 그 아래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방지 대책이 시험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 나와. 일단 1번에 기억해 보면 펌프의 설치를 낮춰 흡입 양정을 낮춘다. 요 내용 흡입 양정을 낮춘다는 거에다 언더라인을 준 것의 밑줄을. 흡입 양정이 높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조금 전에 배웠었죠. 그죠? 그 위에서. 그죠? 흡입 양정을 낮추라는 거야. 흡입 양정이 뭔지는 조금 전에도 그림을 봤고. 그 다음에 니네 흡입 배관을 되도록 단순화하고 굴곡 배관을 하지 않으며 글로우 밸브보다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한다. 일단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 결혼 안 한 사람은 상대편 만날 때 단순한 사람을 만나라. 복잡한 사람 만나면 배려해 주려면 그만큼 피곤해다.
기계도 마찬가지다. 복잡하면 고장이 잘 난다 이거지. 그래서 단순한 게 좋다는 거죠. 굴곡이, 배관이 굴곡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봐. 일직선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죠. 굴곡 배관을 레수는 작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글로브 밸브보다는 게이트 밸브를 써라. 이 게이트 밸브라는 걸 체크를 좀 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 뒤에 가보면 나와요. 미리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게이트 밸브, 이 게이트 밸브를 갖다 우리가 슬루우스 밸브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가장 작다. 유체, 이거 흐를 유자라고 그랬어요. 물이 흐르죠. 기름도 흐르고.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가장 작다. 이 소리는 여기 좀 볼래요? 마찰 저항이 작다는 얘기, 힘을 가한 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효율이 좋다는 거야. 그럼 마찰 저항이 크다 그러면 힘을 가한 만큼 이동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찰 저항이 가장 작기 때문에 게이트 밸브 또는 슬루스 밸브라고 한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기 글로브 밸브라는 게 나오죠. 글로브 밸브는 여기다가 글로브 밸브, 이 글로브 밸브를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스톱 밸브 또는 입구자를 써서 구형 밸브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이거 게이트 밸브하고 글로브 밸브가 특징이 서로 반대야. 특징이 반대란 얘기는 이거는 반대니까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야.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가장 크다. 서로 반대되더라 이런 얘기죠. 효율이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사실 특징이 수압을 조절하는, 물의 압력, 유량을 조절하거나 유로를 개폐하는 데 쓰고, 유로를 보통 폐쇄하고 뭐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중요한 건 이 내용이다 이거지. 그런 의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지문 중요한 거고, 이거 보기만 할 겁니다. 흡입 측에서 펌프의 토출량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하고, 펌프의 미음 지문 중요하죠. 펌프의 회전수를 낮춘다. 펌프가 여기 좀 볼래요? 모터를 돌려서 회전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체를 많이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소음과 진동도 커지고 안 좋은 거예요. 마찰 저항도 커지고. 그래서 회전수를 감소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비읍의 흡입관의 마찰 손실을 작게 해라. 당연한 거죠. 그죠? 마찰 손실이 클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런 네 가지 지문이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옆에지 급수 배관의 시공이라는 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급수는 우리가 아까 먼저 시간에 냈고, 채수, 침전, 폭기, 여과, 살균, 급수, 각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물을 보내준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보내겠죠. 마실 수 있는 물을 음료수라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는 음료수가 정확하게는 아니야.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이제 팔아먹을 음료수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어쨌든 급수 배관의 시공, 급수관을 설치하는데 규정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 중에 첫 번째 지문에 보면 일본의 배관의 구배, 가로 열고 물매, 경사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는데 이 배관이 수평으로 돼 있으면 물이 잘 안 흘러가요. 정체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모든 배관은 적당한 기울기를 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 있으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선하향 배관 이렇게 부르고 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앞, 내림, 구배 또는 배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반대로 이게 이렇게 배관이 진행 방향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선, 상향, 배관. 또는 이번에는 앞, 올림, 구배. 또는 배관.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절대 얘기하지. 내가 첫 시간에도 그랬어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생선 토막을 던져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요 수직 길이가 있을 거고 수평 길이가 있겠죠. 요 수직 길이 1이라고 하고 수평 길이가 50이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50분의 1 9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9배 또는 경사도 이런 표현을 쓴다. 만약에 100이다. 그럼 이거는 100분의 1 9배 또는 경사도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야. 또는 물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을 볼까요? 가로 1번 지문을 봅니다.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배수는 그 배자가 물리칠 배자야. 물도 여기서 볼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급수라고 하지만 사용하고 버리는 물 있잖아요. 그죠? 그 하수도 그죠? 그건 배수다 이거지. 이것도 적당한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서도 역구배가 돼서는 안 되며 여기 좀 볼래요? 구배가 물이 내려갈 때 이렇게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내려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죠? 거꾸로 역구배가 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적어도 수평을 유지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진행 방향에서 아래로 가면 선하향 구배, 위로 가면 선상향 구배고 모든 배관 수평으로 안 돼 있다. 적당한 기울기가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향도 할 수 있고 상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내용이 좀 이따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문에 급수 간의 배관 구배는 일본의 하향 배관법의 수평 주간은 선하향 구배, 각 층의 수평 지간은 선상 구배.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고가 탱크 방식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어요. 고가 탱크 방식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옥상에 물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옥상에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겁니다.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양수관을 통해서 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고가 탱크에서 각 가정집에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려본다면 요 배관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무슨 배관이에요? 선하향 배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그럼 요건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가정집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배관이 수평이라고 봤을 때 여기 수평이라고 봤을 때 요 건물 내에서는 선상향 배관이라는 걸 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도꼭지가 됐던 샤워꼭지가 됐던 설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상수도물 나오기 전에 펌프, 피스톤 펌프에서 물을 땅속에서 끌어올려 봤잖아요. 그럼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래 이런 것도 같이 올라오죠. 맞아요?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야. 물을 보내면 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래도 같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이 공급돼서 아래로 돼 있으면 모래나 흙이 다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올라가면 물만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 밖에서는 선하향, 요 아래서는 건물 내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갔으니까 선상향 배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을 다시 보자고. 지금 327페이지 맨 위에 일본의 배관의 굽에서 가로 2번 급수관의 배관굽의 동그라미 1번이요. 하향 배관법의 수평 주관은 선하향 굽의 고가수직 급수 배관의 하향 배관의 횡주관. 요거 여기 좀 볼래요? 횡주관은 수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퀴즈 해갖고 오열 종대, 오열 횡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횡은 수평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요 횡주관은 선하향 굽의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각 층의 수평 지관은 이거 각 층은 여기 다 층이잖아. 예를 들어 이게 6층, 7층, 8층이라고 하잖아. 각 층의 배관, 수평 배관, 이게 수평 배관이죠. 수평 배관은 무슨 배관? 선상향 배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모래가 안 올라올 거니까. 그 다음에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밸브라는 얘기가 나오죠. 밸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확 갈 거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좀 쉬자고요.